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심는 사람 곽탁타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종수 곽탁타 전이고요. 당나라 때 문장가인 유종원이 지은 글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한문 원문을 읽으며 해석해보고 강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곽탁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곱사병을 앓아 등이 불룩 솟아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낙타를 닮은 데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탁타라고 불렀는데 탁타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길 매우 좋다.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 하고는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자신도 탁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는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는데 장안의 세력가나 부자로서 정원을 관상하며 노는 사람들과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앞다퉈 그를 불러 나무를 돌보게 하였다. 탁타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쫙 펴지기를 바라고 북돋움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흙은 자기가 살던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 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면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떠나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같이 돌보고 둘 때는 내버린 듯이 하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무의 열매 맺음을 억누르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뿐이지 열매를 일찍 맺게 하고 많이 열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뿌리는 뭉치게 하고 흙은 바꾸며 흙을 북돋는 것도 만약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반대로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침에 살피고는 저녁에 또 어루만지며 이미 가서는 다시 와서 돌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껍질을 긁어서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밑동을 흔들어서 심겨진 상태가 엉성한지 촘촘한지를 관찰하니 그래서 나무의 본성은 날마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요 나무를 걱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나와 같지 않은 것이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그대의 방법을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적용해도 좋겠소 하자 곽탁타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무 심는 것만 할 뿐 다스리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마을에 살면서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들이 와서 고함치기를 관의 명령이니 너의 밭가리를 서두르고 너의 심는 것을 힘쓰며 너의 수확을 서둘러라. 빨리 누에고치에서 실을 붓고 빨리 너의 실로 옷감을 짜라. 너의 어린아이를 잘 돌보고 너의 닭과 돼지를 잘 키워라 하며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경탁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내니 우리 서민들은 아침밥과 저녁밥을 차려서 관리들을 대접하기에도 한가할 틈이 없었으니 또 어떻게 우리의 생업을 번성케 하고 우리의 본성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궁금해지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으니 저의 일과 아마도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하였다. 물었던 사람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역시 훌륭하지 않은가? 나는 나무 기르는 것을 물었다가 사람 기르는 법까지 배웠도다. 이 일을 전하여 관청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문지대왈 어떤 묻다 그것 대답하여 말하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여 말했다입니다. 유에는 있다, 가지다 라는 뜻 외에 어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여 말했다, 즉 대답했다입니다. 탁타 비능 사목 수차자야. 탁타 아니다 할 수 있다. 뭐뭐로 하여금 나무 오래 살다 또 번성하다 이다. 나는 나무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탁타 비능은 탁타는 뭐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사는 동사로 쓰이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시키는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 AB 하면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로 하여금 이 부분 하게 한다,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는 오래 산다는 뜻이고 자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뭔가가 부지런하게 자라나서 새끼를 낳고 개체수가 많아져서 겹겹이 중첩되는 이미지라서 번성하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또한, 즉 and의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이거나 라고 풀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한다 입니다.
전체를 다시 해석해 보면 탁탁, 즉 나는 나무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무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능 순목지천이 치기성언이 하는 것, 따르다, 나무의 천성, 뭐뭐해서, 다하다, 그 본성, 뭐뭐일 뿐이다.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가 2번 나오는데요. 쓰임이 서로 다릅니다. 이는 해석 방법이 다양한데 간혹 이의 앞뒤로 소나 위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 소위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까닭, 뭐뭐하는 방법, 뭐뭐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종종 이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만 써있더라도 혹시 소위가 아닐까 또는 이위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 글자를 앞에 소가 생략된 소위라고 보고 해석할 때 문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래 형태는 소위능인데요. 능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다 라는 뜻이라서 소위능은 뭐뭐 할 수 있는 것, 뭐뭐 하는 것입니다. 천은 천성이라서 목지천은 나무의 천성이고 수는 따른다는 뜻이라서 순목지천은 나무의 천성을 따른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는 뭐뭐로써, 뭐뭐해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또는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가 뭐뭐로써 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해석의 방향이 지금처럼 A로서, 즉 순방향일 때도 있고 또는 A로서, 즉 역방향일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치에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다하다, 빽빽하다, 촘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 저는 왠지 깜지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숙제로 깜지를 써오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어진 면적을 빽빽하고 촘촘하게 끝까지 다 채워나가는 깜지처럼 내가 가진 힘이나 재능을 다 사용하고 발휘해서 100%로 꽉 채운 수준에 도달하는 게 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치를 다하다, 잘 발휘하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치기성은 그 본성을 다하다, 그 본성을 잘 발휘하다 라는 뜻입니다. 언니는 뭐뭐일 뿐이다 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 뿐이다.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 뿐이다 입니다. 앞서 언니가 뭐뭐일 뿐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언니처럼 어떤 사물이나 행위의 범위, 정도, 분량 등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문장 형식을 한정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정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문은 주로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뜻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음이 이이거나 이와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이, 이의, 이의, 야의, 어니, 운이 등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은 이 친구들만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 친구들 앞에 오직, 다만, 유독, 한갓, 단지를 나타내는 한자들이 결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한자들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직이라는 뜻은 유로 발음되는 친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단, 지, 직은 다만, 독은 유독, 도는 한갓, 다만, 단지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표 운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한자가 몇 개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글자는 대부분 고들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한정문에 나오면 곧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이라고 풀이해야 됩니다. 이 글자는 외롭다, 혼자라는 뜻의 홀로독인데요. 한정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 유독으로 해석합니다. 이 글자는 어떤 무리나 집단을 뜻하는 무리도인데요. 한정문에서는 집단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갓, 다만, 단지라고 풀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 사설이나 책에서 비단 뭐뭐뿐만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비단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비단과 비도는 둘 다 단지라는 뜻입니다. 범, 식목, 지성, 기본 욕서. 무릇, 심다, 나무의 본성, 그 뿌리, 하고자 하다, 펴지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그 뿌리는 활짝 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서는 이런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뭔가가 서로 답답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쫙 편 손바닥처럼 서로 널찍널찍한 간격을 두고 활짝 펴져서 사이사이에 상쾌한 바람이 솔솔 드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글자입니다. 업무 마감일이나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것도 촉박하지 않고 적당하게 간격이 주어지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 그래서 널찍하게 간격을 둔다는 이 글자가 느리다, 편안하다는 뜻도 가지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욕서는 나무 뿌리가 넓은 간격으로 활짝 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그 뿌리는 활짝 펴지기를 바란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그 뿌리는 활짝 펴지기를 바란다입니다. 기배 욕평, 기토 욕고, 기축 용밀. 그 북돋움 말하다, 평평하다. 그 흙 말하다, 원래. 그 싸움 말하다, 빈틈이 없다. 그 북돋움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 흙은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 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는 그라는 뜻인데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배는 북돋는다는 뜻입니다. 북돋우다, 북돋다는 기운이나 정신적인 바탕을 격려하다 또는 높여준다는 뜻인데 일상에서 사기를 북돋아주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흙 바깥으로 노출되거나 뿌리 부분의 흙이 비바람에 쓸려가서 없을 때 다시 흙으로 뿌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북은 치는 북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동사 도도다가 결합해서
복도두다 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복도듬은 고르게 되기를 바란다 입니다. 이 글자는 원래, 본래라는 뜻이라서 이 부분은 그 흙은 원래의 것이기를 바란다 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반드시 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원래의 흙까지 통째로 크게 퍼와서 심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원래 살던 토지를 유지해줘야 하는 이유는 토질이 갑자기 바뀌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흙은 원래의 것이기를 바란다 입니다. 축은 누르거나 밟아서 단단하게 다진다는 뜻인데요. 나무를 넣고 구덩이를 메울 때 뿌리와 토양 사이에 공기틈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손이나 삽으로 다져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흙다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밀은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 입니다. 전체를 다시 해석해 보시면 복도듬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흙은 자기가 살던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 복도듬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고 흙은 자기가 살던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 입니다.